오늘 충북도 의회에서 민주당 박진희 의원과 김영환 지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김 지사는 근거 없는 헐뜯기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설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전통시장 특별 이벤트를 내걸고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담스퀘어가 충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공간과 디지털 교육, 맞춤형 컨설팅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저격수로 통하는 박진희 의원과 김영환 지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의 이딴 의혹 제기에 대해 김 지사가 근거 없는 헐뜯기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박진희 의원은 반환점을 둔 김영환 지사의 도정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꼴찌.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개 잔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는 최하위 5등급. 김 지사는 혹세무민하지 말라며 근거 없이 도정을 매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정 기관의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정과 옥조처럼 얘기했지만 정당 평가에서 사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충북개발공사에 이어 충북신용보증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충청북도 산하기관을 잇따라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도 고가 매입 의혹과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미 1차 경매가 유찰돼서 가격이 75억 정도까지 떨어진 건물을 충북도가 굳이 최저낙찰가보다 20억 원이나 더 주고 살 필요가 있었나? 청주시가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나는 그 건물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던 영상 자서전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만 건 달성을 1차 목표로 제시하시면서 심적 압박이 엄청났다고 하거든요. 혹시 지사님 어떤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하셨습니까? 그래 직장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불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 했다고 해서 그게 제가 아니 뭐 하려고 그걸 만 건의 그 부담을 주겠습니까? 양측은 이시종 전 지사를 비판한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연구원장 사퇴 문제 등을 두고도 충돌했는데 감정 싸움을 하느라 내실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 자칫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전통시장 특별 이벤트를 내걸고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용선 충북농협총괄본부장 등 200여 명이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캠페인은 물론 소비자가 줄고 있는 전통시장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청주 지역의 기관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지역 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일, 생선 부분은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 파는 상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장보기 행사도 해주시고 계거든요. 저희 전통시장에는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 물가단체가 전국 4인 가족 기준 올해 설 차례상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을 넘어섰고 대형마트도 역시 40만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6.7%와 7.2%나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줄고 저희 가격은 조금 올라서 우리가 피부로 보기에는 조금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양이 줄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고요. 명절 물가의 고공행진에 따라 청주시는 중앙부처 등의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을 넘을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환급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청주페이 앱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할 경우 10,000원 이상의 할인 쿠폰팩을 주고 다음 달까지 추첨을 통해
최고 3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치솟는 물가 등으로 침체에 놓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설명절 특별 이벤트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특히 고령자일수록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지원하는 소담스퀘어가 충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서 13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장병국 씨는 사과 명인의 이름이 오를 만큼 베테랑 농부입니다. 아름아름 입소문을 통해 단골이 늘고 있지만 디지털 커머스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나고 싶은 포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몰라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관심은 항상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최고의 사과를 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누군가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충북이 한국교통대학교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9번째이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중소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충주에 개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시간 방송 판매가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공간과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농산물이면 농산물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맞춤형 교육 기대됩니다. 도내 소상공인은 약 21만 명. 지난달 시설 구축을 완료한 소담스퀘어 충북센터는 올해 소상공인의 판로 구축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목표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700개 업체에 1,600개 제품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담스퀘어가 지역 경계를 넘어 소상공인들의 성장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전진 기지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학 기간에 맡길 곳이 없어 마땅치 않아 돌봄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만든 다함께 돌봄센터가 아동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시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체육이나 독서, 과학과 문화체험 등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저녁 7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은 저희가 저학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3학년이 가장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학 기간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도 공백 시간이 많아 돌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거주지 인근에 돌봄센터가 생기면서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맞벌이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사회성이나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자체가 설립해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아산시에는 지난 2021년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젊은 층 인구 비중이 높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속속 들어서고 있는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사회 협동조합과 이런 지역 사회 연합해서 다양한 그런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젊은 층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돌봄센터 운영이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운데 오늘 충북은 공기질까지 매우 탁해져 호흡이 불편한 하루였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전부터 나쁨 상태를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농도가 더 짙어져 매우 나쁨으로 악화됐고 이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도 오후 들어 나쁨 상태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승은 국외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충북은 내일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충북도 의회가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청주공항에도 조류 충돌 대응과 항행 안전시설물 등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민간 활주로 신설은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 규모를 4,012억 원으로 확대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수분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572억 원에서 1,440억 원을 증액합니다. 제천시의회가 정부의 제천에서 평창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 영월, 평창 등 3개 시군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천에서 평창 고속철도 건설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오늘 장학금 1,000만 원을 충청북도 교육청에 기탁했습니다. 충북건설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도 10개 학교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5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시설 발전에 기여한 도내 12개 업체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주효성병원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71개의 응모기관 중 10개소만 선정됐으며 효성병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지역센터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지역 내 질환자의 급성 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권역센터인 충북대병원과 협력해 신속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에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247개 교육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기간은 24일 금요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으로 고향을 찾은 귀성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작업 차량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 주산 6,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다음 달 5일까지 2025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진천군 내 위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로 선정 시 기숙사 신증축에 1억에서 1억 5천만 원, 화장실, 사내 어린이집 설치 등 공용시설 설치에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기업은 군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3,200여 명에 달하는 소속 직원들의 핵심 건의사항을 반영한 올해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심각한 인사 적체의 숨통을 트기 위해 11년 장기 근속자의 6급 근속 승진 기회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또 저연차 직원들의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젊은 직원들이 새내기 휴가와 자녀 양육 휴가 등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식품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기다리는 명절이 돼야 하는데 부담스러운 명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